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경기도에 사시는 40살 김미선 씨의 이야기입니다. 미선 씨는 재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구박과 모욕 속에서 지옥 같은 6개월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결혼식 당일 미선 씨는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통쾌한 복수극을 펼쳤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럼 미선 씨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미선 씨의 사연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선 씨는 첫 결혼해서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이었죠. 미선 씨는 좋은 아내가 되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시댁 식구들 생신도 챙기고 명절이면 새벽같이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회사 후배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시댁에서 오히려 미선 씨를 탓했다는 겁니다. 네가 잘했으면 남편이 밖을 돌겠냐라고요. 이혼 후 3년 힘든 시간을 보낸 미선 씨는 천천히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 동료의 소개로 강민호 씨를 만났죠. 민호 씨는 달랐습니다. 미선 씨의 이혼 사실도 담담하게 받아들였고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의 당신이 좋습니다라고 말해줬습니다. 미선 씨는 가슴이 뭉클했죠. 이번엔 행복할 수 있을 거야. 6개월간의 연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어머니를 만나는 날이 왔습니다. 첫 만남은 서울 강남의 한 카페였습니다. 미선 씨는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민우 씨가 예전에 말해줬던 어머니가 좋아한다는 한과를 선물로 준비했죠. 카페에 들어서자 창가 자리에 앉아있는 시어머니 박정숙 씨가 보였습니다. 60대 중반의 정숙 씨는 미선 씨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이요. 그래도 미선 씨는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미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한마디였죠. 재혼이라면서요? 인사도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첫 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미선 씨는 다소 표정이 굳었지만 그래도 그녀는 참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첫 결혼은 왜 실패했어요? 요즘 여자들 쉽게 이혼하더라고요. 옆에 앉아있던 민호 씨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건 조용히 해. 엄마가 물어보는 거야. 미선 씨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차분하게 설명했죠. 전 남편이 외도를 해서 이혼했습니다. 그러자 정숙 씨는 혀를 찼습니다. 남자가 바람 피우게 만든 것도 아내 탓이에요. 여자가 집안 살림을 잘했으면 그럴 일이 있나? 미선 씨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다니. 하지만 민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죠. 미선 씨는 말합니다. 그날 카페를 나서면서 이미 불안했다고요. 하지만 민호 씨를 믿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원래 좀 그래.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민호 씨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습니다. 결혼을 3개월 앞두고 미선 씨는 민호 씨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인 정숙 씨와 시누이 은지 씨, 그리고 민호 씨, 4인 가족이 된 거죠. 그리고 그날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저녁 식사 준비를 도왔을 때였습니다. 미선 씨는 정성껏 된장찌개를 끓이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한 숟가락 뜨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된장찌개가 왜 이렇게 짜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다시 만들겠습니다. 다시 만들긴 재료 아깝게. 그냥 들어요, 맛없지만. 그 말과 함께 시어머니인 정숙 씨는 숟가락을 탁 내려놨습니다. 식탁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죠. 시누이 은지 씨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요즘 여자들은 요리도 잘 못해요. 배달 음식만 먹고 살잖아요.
미선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 씨 역시 조용히 밥만 먹을 뿐이었죠.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정숙 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설거지는 끝났어요? 네, 어머님, 거의 다 했습니다. 거의는 무슨 거의야? 아, 이 그릇 좀 봐요. 기름기가 그대로 남아있잖아. 다시 해. 미선 씨는 다시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빨개지도록 기름기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만족하지 않았죠. 물기도 제대로 안 닦았네. 아휴. 그날 밤 미선 씨는 민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님이 너무 심하셨어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아, 미선아, 우리 엄마가 원래 그래. 그냥 참아줘. 참아줘. 미선 씨는 그 말을 수없이 들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식사 준비를 하면 정숙 씨는 밥이 질다, 국이 싱겁다며 트집을 잡았습니다. 빨래를 돌리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며 다시 돌렸고, 청소를 하면 구석구석 안 닦았다며 혀를 찼습니다. 미선 씨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집안일을 했습니다. 출근 전 아침 식사를 차리고, 퇴근 후에는 저녁 준비, 설거지, 청소. 주말에는 시댁 친척 방문을 함께 다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수고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죠. 오히려 친척들 앞에서 미선 씨를 깎아내렸죠. 한 달 후 시댁 친척 모임이 있었습니다. 미선 씨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등 10가지가 넘는 음식을요. 손가락이 베이고 화상을 입으면서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친척들이 도착했고 미선 씨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친척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요. 재혼이에요, 재혼. 첫 남편한테 버림받았대요. 어머, 그래요? 그럼 자식은요? 없죠. 첫 결혼해서 아이도 없이 이혼했대요. 여자로서 할 일을 못한 거지. 미선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복도에서 음료수를 가지러 가다가 우연히 들은 대화였습니다. 친척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민호가 왜 그런 여자를 택했대요? 내가 그걸 알아요? 우리 민호가 어지러서 불쌍히 여긴 거겠죠. 근데 친정도 별로래요. 결혼 준비금도 거의 없고. 신우의 은지 씨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친정이 좀 형편이 안 좋은가 봐요. 혼수도 거의 없었어요. 미선 씨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화장실로 달려가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미선 씨는 또다시 민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친척들 앞에서 저를 너무 무시했어요. 하지만 민호 씨는 여전히 똑같은 대답만 했습니다. 미선아, 그냥 참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2개월째. 미선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 집에 들어왔지만 쉴 틈이 없었죠. 저녁 식사 준비, 설거지, 청소. 밤 11시가 넘어서야 겨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숙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선 씨, 결혼하면 직장 그만둬야 해요. 네? 왜요? 며느리가 직장 다니면서 집안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민호 벌이도 좋으니까 그냥 미선 씨는 집안일이나 하세요. 미선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10년 넘게 다닌 회사를 그만두라고요? 어머님, 저는
제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만둘 수 없어요. 그럼 결혼은 왜 해요? 시집 와서 직장 다니겠다는 게 말이 돼요? 그날 저녁, 미선 씨는 민호 씨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제가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셨어요. 그거 엄마가 며느리랑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저는 못 그만둬요. 제 일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도 엄마 뜻을 거스르면. 미선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절대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3개월째, 정숙 씨의 구박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전 남편이 바람핀 것도 이해가 가. 이렇게 집안일도 못하는 여자랑 살면 누가 안 나가겠어. 이 말을 들은 순간 미선 씨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도 어떤 노력을 해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4개월째가 되던 어느 날, 미선 씨는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정숙 씨와 은지 씨가 나누는 대화를요. 솔직히 우리 민호가 재훈녀랑 결혼한다니 창피해 죽겠어. 친척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엄마도 참, 왜 허락하셨어요? 그냥 집안일 시킬 사람 필요했어. 요즘 가정부 쓰면 비싸잖아. 어차피 재훈녀는 감지덕지하며 살 거야. 미선 씨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공짜 가정부였던 겁니다. 그날 밤 미선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그리고 복수하기로. 미선 씨는 친구이자 변호사인 이혜진 씨를 만났습니다. 미선아,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혜진아, 나 이제 못 참겠어. 그리고 미선 씨는 지난 4개월간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 시누이의 무시, 그리고 남편의 무관심까지. 혜진 씨는 분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선아, 그게 무슨 결혼이야. 그건 학대야, 학대. 나도 알아. 근데 결혼식이 2달밖에 안 남았어. 이미 청첩장도 다 돌렸고. 그럼 어쩔 건데? 이대로 결혼할 거야? 미선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결혼 안 할 거야. 근데 그냥 깨끗하게 끝낼 순 없어. 무슨 말이야? 나 복수하고 싶어. 저 사람들이 나한테 한 짓을 똑같이 돌려주고 싶어. 혜진 씨는 미선 씨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평소에 참을성 많고 조용했던 미선 씨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데? 결혼식 날 모든 친척과 하객들이 모인 그날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거야. 미선아, 그건 나 4개월 동안 모욕당했어. 내 상처를 함부로 대하고 나를 공짜 가정부로 생각했어.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해. 혜진 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근데 확실하게 하려면 증거가 필요해. 이미 시작했어. 미선 씨는 2주 전부터 몰래 녹음을 해왔던 겁니다. 정숙 씨가 친척들 앞에서 자신을 험담했던 내용, 집안일을 하면서 듣는 구박, 시누이의 무시하는 발언들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미선아, 너 정말 단단히 마음먹었구나. 응,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순 없어. 그날부터 미선 씨의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순종적인 며느리처럼 행동했습니다. 정숙 씨의 구박에도 네 어머님 하며 고개를 숙였고 집안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달랐습니다. 녹음 파일들을 정리하고 결혼식 날 틀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혜진 씨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했죠. 미선 씨는 밤마다 녹음 파일을 들으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정숙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혼녀는 조용히 살아야지. 큰 결혼식을 왜 해? 쪽팔리게. 첫 남편이 바람핀 것도 이해가 가. 저런 여자랑 살면 누가 안 나가겠어? 어차피 재혼녀는 감지덕지하며 살 거야. 집안일이나 시키면 돼. 미선 씨는 이 모든 내용을 5분짜리 영상으로 편집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이런 자막을 넣었죠. 이것이 제가 4개월 동안 들은 말들입니다. 5개월째.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숙 씨는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미선 씨, 결혼식 하객 명단 봤어요? 친정 쪽이 너무 적잖아요. 제가 재혼이다 보니 많이 초대하기가... 그러게요. 딸이 이혼했으니 친정에서도 창피한 거지. 우리 쪽 하객이 훨씬 많네요. 미선 씨는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죠. 좋아요. 하객이 많을수록 더 좋아.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테니까. 결혼식 2주 전, 정숙 씨는 친척 모임을 열었습니다. 미선 씨도 참석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험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재혼이라 좀 걱정이에요. 첫 결혼도 실패했는데 이번에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재혼은 좀... 게다가 친정이 형편이 안 좋아요. 혼수도 거의 없고 우리 민호가 다 책임져야 할 판이에요. 미선 씨는 그 자리에서도 녹음기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가 모든 대화를 기록했습니다. 그날 밤, 미선 씨는 또다시 녹음 파일을 영상에 추가했습니다. 이제 영상은 7분짜리가 되었습니다. 혜진 씨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미선아, 정말로 이걸 결혼식 날 틀 거야? 응, 모든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그럼 결혼은? 안 해. 결혼식장에서 파토 낼 거야. 뭐? 생각해봤어. 이 사람들이랑 평생 살 순 없어. 그냥 헤어지는 것보다 확실하게 끝내는 게 나아. 너 정말 대단하다. 미선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야. 더 이상 당하고 살 순 없잖아. 결혼식 일주일 전, 미선 씨는 웨딩홀 측과 비밀리에 접촉했습니다. 결혼식 날 축하 영상 시간에 자신이 준비한 영상을 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웨딩홀 담당자는 의아했지만 미선 씨의 간곡한 부탁에 승낙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D-Day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2024년 10월 12일 토요일, 서울 강남의 한 웨딩홀. 미선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이상하게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했죠. 오늘이 끝나는 날이다. 웨딩홀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하객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측 하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친척, 동네 사람들, 민호 씨의 회사 동료들까지 약 200명이 넘는 하객이 모였죠. 미선 씨의 친척 쪽은 30명 정도. 부모님과 몇몇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하객들 사이를 누비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드디어 장가가네요. 늦었지만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에요.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숙 씨는 뿌듯한 표정이었죠. 자신의 아들이 결혼하는 날, 많은 사람들이 모인 성대한 결혼식.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곧 어떤 일이 벌어질지. 드디어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선 씨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 깔끔한 메이크업. 그녀는 정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민호 씨가 입구에서 미선 씨를 맞이했습니다. 둘은 함께 버진로드를 걸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죠. 정숙 씨는 눈물을 닦으며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은지 씨도 카메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신랑 신부는 단상에 올랐고 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주례사, 성혼선언,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축하 영상 시간이 왔습니다. 사회자가 밝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신랑 신부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객들이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불이 꺼지고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결혼 영상처럼 보였습니다. 신랑 신부의 사진들이 나오고 잔잔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10초 후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검은 화면에 흰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제가 6개월 동안 들은 말들입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재혼이에요, 재혼. 첫 남편한테 버림받았대요.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게 뭐야? 이게 무슨...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잘못해서 그랬겠죠. 남자가 바람 피우게 만든 것도 아내 탓이에요. 언니 친정은 정말 그냥 딸 시집이나 보내려고 급급한 것 같아요. 친정이 형편이 안 좋아요. 혼수도 거의 없고 우리 민호가 다 책임져야 할 판이에요.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스크린을 주시했습니다. 정숙 씨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은지 씨는 말을 잃었죠. 저게 대체... 하지만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전 남편이 바람핀 것도 이해가 가. 저런 여자랑 살면 누가 안 나가겠어? 어차피 재혼녀는 감지덕지하며 살 거야. 집안일이나 시키면 돼. 요즘 가정부 쓰면 비싸잖아. 친척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정숙 씨를 돌아봤습니다. 어머 세상에, 며느리한테 저런 말을... 재혼녀를 가정부로 생각했다고? 아니에요. 이건 오해예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녹음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영상은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에 미선 씨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결혼식 날 이런 영상을 보여드리게 되어서요. 하객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봤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아니 정확히는 4개월 21일 동안 이런 모욕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제가 재혼이라서, 제 친정이 가난해서, 제가 첫 결혼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매일매일 무시당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식사를 준비했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재혼녀 주제에, 친정이 가난한 주제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정숙 씨가 소리쳤습니다. 저거 당장 꺼! 이게 무슨 창피한 짓이야! 하지만 웨딩홀 담당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선 씨와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첫 결혼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은 저를 며느리가 아닌 공짜 가정부로 생각했습니다. 화면에 문자 메시지들이 떴습니다. 정숙 씨가 은지 씨에게 보낸 문자였습니다. 재혼녀니까 공짜로 부려먹어도 돼. 가정부 쓰면 돈 드는데 이게 낫지. 하객들이 경악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며느리를 사람으로 안 본 거잖아.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그리고 이 결혼을 하지 않기로. 웨딩홀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200명이 넘는 하객들이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때 미선 씨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미선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민호 씨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당신 어머니의 구박을 참을 수 없어요. 정숙 씨가 단상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결혼식을 망치는 거야? 결혼식을 망친 건 어머님이에요. 6개월 동안 저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한 건 어머님이잖아요. 그건 며느리를 생각해서. 며느리를 생각해서요? 재혼녀는 감지덕지하며 살라고? 공짜 가정부로 부려먹으려고 한 게 며느리를 생각한 거예요?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모두가 정숙 씨를 비난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아유, 정숙 씨,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런 짓을...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숙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평생 쌓아온 체면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선 씨는 웨딩드레스의 베일을 벗었습니다. 저는 그냥 행복하고 싶었어요. 다시 한번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미선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제가 재혼이라서요? 제 친정이 가난해서요? 그게 저를 모욕할 이유가 되나요? 나는 그냥... 당신은 제 상처를 함부로 대했어요. 제가 첫 남편의 외도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5년 동안 최선을 다했는데 배신당한 그 고통을 아세요? 웨딩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미선 씨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 상처를 안고 다시 사랑하기로 결심한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근데 어머님은 그걸 가지고 저를 무시했어요. 남자가 바람 피우게 만든 건 네 탓이라고 하셨죠? 정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호 씨,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민호 씨가 움찔했습니다.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무시할 때 당신은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참아달라는 말만 했죠. 미선아, 나는 이제 됐어요. 저는 더 이상 이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없어요. 미선 씨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객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도 사람입니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미선 씨는 웨딩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미선 씨, 지금 이러면 안 돼! 하지만 미선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웨딩홀을 나갔습니다. 친구 혜진 씨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선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객들이 정숙 씨를 비난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아유, 정말 실망이에요.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평생 그렇게 착한 척하더니 속은 그랬군요. 정숙 씨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은지 씨가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난 후였습니다. 민호 씨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결혼식이 파토난 거였습니다. 미선 씨는 웨딩홀을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그녀를 비췄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였습니다. 결혼식 이후 미선 씨의 삶은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힘들었습니다. SNS에 결혼식 영상이 퍼졌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반응은 미선 씨를 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잘했어요. 그런 시어머니랑 평생 살 수는 없죠. 용기 있는 결정이에요. 응원합니다. 며느리를 사람으로 안 본 게 문제죠. 오히려 정숙 씨가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동네에서 사람들이 그녀를 피했고 친척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 측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미선 씨에게 내용 증명이 날아왔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결혼식 파토로 인한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 위자료 3천만 원 청구. 미선 씨는 변호사인 친구 혜진 씨를 찾아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네. 근데 걱정 마. 우리한테 증거가 훨씬 많아. 정말 이길 수 있을까? 당연하지. 오히려 우리가 역고소할 수 있어. 정신적 학대, 명예훼손, 인권침해, 증거도 충분하고. 미선 씨와 혜진 변호사는 맞고소를 준비했습니다. 6개월 동안 모은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그리고 증인 진술까지.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민호 씨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했습니다. 피고 김미선 씨는 결혼식 날 원고 가족의 사생활을 담은 불법 녹음을 공개하여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가족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혜진 씨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정신적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며 피고가 녹음한 것은 자기 방어를 위한 정당한 행위였습니다. 혜진 변호사는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그리고 미선 씨가 쓴 일기까지. 여기 피고가 6개월 동안 쓴 일기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받은 모욕과 구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판사가 일기를 넘겨봤습니다.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0월 15일, 오늘도 시어머니께 재혼녀 주제라는 말을 들었다. 너무 슬프다. 10월 22일, 설거지를 3번이나 다시 했다. 손이 빨개졌다. 민호 씨는 아무 말도 안 한다. 11월 3일, 친척 모임에서 또 험담을 들었다. 친정이 가난하다고. 화장실에서 울었다. 판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증인 박정숙 씨,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정숙 씨가 떨리는 걸음으로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에게 재혼녀는 감지덕지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건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게 증인의 목소리가 맞습니까? 녹음 파일에서 정숙 씨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어차피 재혼녀는 감지덕지하며 살 거야. 집안일이나 시키면 돼.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를 며느리가 아닌 공짜 가정부로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증인께서는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피고를 정신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며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증거를 검토한 결과 원고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원고 박정숙 씨와 강민호 씨는 피고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학대를 가했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오히려 원고 측이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미선 씨가 이긴 겁니다. 법정 밖에서 정숙 씨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미선 씨. 무슨 일이세요, 박정숙 씨? 더 이상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지금 와서 사과하면 뭐해요? 전 6개월 동안 매일 모욕당했어요. 제발 이 일 좀 없던 걸로. 우리 민호가 직장에서 소문나서 승진도 물 건너갔어. 친척들도 다 등 돌렸고. 미선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원한 거예요, 박정숙 씨. 저를 무시한 대가. 저를 사람 취급 안 한 대가. 미선 씨, 제발. 이제 저 좀 그만 괴롭히세요. 전 제 인생 살 거예요. 미선 씨는 그렇게 법원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미선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했고 새 아파트도 계약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혜진 변호사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미선아, 요즘 표정 정말 좋다. 많이 밝아졌어. 그치? 나도 놀랐어.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편할 줄은 몰랐어. 그나저나 민호 씨 소식 들었어? 들었어. 회사에서 잘렸다면서? 결혼식 영상이 회사 내부까지 퍼져서 이미지가 안 좋아진 거지. 자업자득이지.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지켜주지 않았으니까.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완전 왕따 당했대. 마트 가면 사람들이 피한대. 미선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좀 마음이 안 좋았지.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 될 뻔한 사람들이잖아. 그래도 잘한 거야. 그 사람들이랑 평생 살았으면 넌 더 힘들었을 거야. 맞아. 이제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 결혼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라고. 맞아.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미선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난 이제 나 자신한테 집중하려고. 취미도 찾고 여행도 다니고.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미선아, 응? 너 정말 용기 있어. 2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미선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 한계였거든. 그래도 넌 당당하게 네 삶을 선택했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맞아. 남들이 뭐라 하든 난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선 씨의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흘렀습니다. 미선 씨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결혼식 사건 이후 그녀는 자신에게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요가 수업을 들었고 주말에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혼자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고 일본 여행도 다녀왔죠. 회사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디자인팀 팀장으로 승진했고 연봉도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자유로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말 아침을 늦잠으로 보낼 수 있었고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미선 씨는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저 혹시 여기 앉아도 괜찮을까요? 다른 자리가 없어서. 네, 앉으세요. 남자는 40대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깔끔한 인상에 따뜻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죠. 잠시 후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무슨 책 읽으세요? 이거요? 여행 에세이예요. 여행 좋아하세요? 네, 요즘 혼자 여행 다니는 게 취미예요. 혼자요? 외롭지 않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혼자가 더 편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이준혁,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저도 혼자 사는데요.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쵸?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평화로움이 있어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연락처 교환할 수 있을까요? 미선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3년 전 그 끔찍한 경험이 떠올랐죠.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때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좋아요. 두 사람은 천천히 알아갔습니다. 준혁 씨는 미선 씨의 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사건도 시어머니의 구박도. 하지만 그는 미선 씨를 다르게 보지 않았습니다. 대단하세요. 그렇게 용기 있게 행동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용기보다는 절박함이었어요.
그래도 스스로를 지킨 거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미선 씨는 준혁 씨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죠. 준혁 씨,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괜찮아요. 전 미선 씨랑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아요. 결혼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요? 네, 요즘 시대에 꼭 결혼해야 한다는 법 없잖아요. 서로 존중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미선 씨는 그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거하지는 않았습니다. 각자의 공간을 유지하며 주말에만 만났죠. 오늘 뭐 먹고 싶으세요? 파스타 어때요? 좋아요. 미선 씨가 좋아하는 거 먹어요. 미선 씨는 준혁 씨와 있을 때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녀의 의견을 존중했고 결정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준혁 씨, 고마워요. 뭐가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줘서. 당연한 거예요. 사람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로 봐야죠. 미선 씨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이런 거구나. 어느 날 미선 씨는 우연히 정숙 씨를 마주쳤습니다. 마트에서였죠. 정숙 씨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걸음걸이도 느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숙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선 씨를 피해 다른 쪽으로 가려고 했죠. 하지만 미선 씨는 그녀를 불렀습니다. 박정숙 씨! 정숙 씨가 멈춰 섰습니다. 미선 씨. 어떻게 지내세요? 나는 벌 받고 사는 거지 뭐. 미선 씨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미선 씨,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알아요. 민호는 결혼했어. 이번엔 내가 아무 말도 안 해. 며느리 눈치만 봐. 미선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으셔서 다행이네요. 내가 미선 씨를 너무 함부로 대했어.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봤어. 미선 씨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박정숙 씨, 전 이제 당신을 용서할 거예요. 정숙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모욕당했는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이 저한테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전 더 이상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살아요. 당신은 당신대로, 저는 저대로. 미선 씨는 그렇게 말하고 마트를 나갔습니다. 뒤에서 정숙 씨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미선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으니까요. 바로 자신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선 씨는 43살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준혁 씨와 만나고 있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살면서 주말에만 만났죠. 하지만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미선 씨,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그쵸? 이런 날은 산책이 최고예요. 다음 주에 제주도 갈래요? 좋아요. 작년에 갔던 그 카페 또 가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미선 씨는 생각했습니다. 행복이란 건 거창한 게 아니구나. 그저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내가 나답게 사는 것. 결혼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야.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혼잣말이에요. 행복해 보여서 좋아요. 전 정말 행복해요.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좋아요. 미선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 따뜻한 햇살, 그리고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 3년 전 그 결혼식장에서의 결정. 그것은 그녀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김미선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미선 씨는 말합니다. 그때 결혼식을 파토낸 것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요. 물론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SNS에 영상이 퍼지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가 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걸. 미선 씨는 지금 행복합니다. 결혼하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댁의 구박을 받지 않지만 따뜻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구박 속에서 힘들게 살고 계신가요? 시어머니의 무시, 남편의 무관심, 시댁 식구들의 모욕. 그 모든 것을 참으며 이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당신은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결혼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시댁 식구들의 인정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미선 씨처럼 용기를 내세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면 떠나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 선택이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미선 씨처럼 용기 내서 자신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말합니다. 그때 그 선택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로 사는 것보다 당신 자신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통쾌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들려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역전 사연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